사회가 발전하면서 전자기기 사용이 많아지고 하니까 한 달에 한 번 이상 두통약을 먹을 정도면 왜 자꾸 두통이 있을까 좀 더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관자놀이 이 옆에 측면 여기 좀 약간 들어간 부분을 손으로 꾹꾹 눌러주는 것도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오늘은 두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요즘 젊은 분들이 특히 머리 아프시다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또 두통을 호소해서 한의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두통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죠. 두통 때문에만 오시는 분도 있고 두통도 있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증상, 부증상이라고 하는데 두통을 메인으로 해서 제일 불편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머리가 아파서 왔다라고 하는 주증상을 갖고 오는 분도 있고 가령 뭐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어디 아픈데 머리도 아파요. 부증상이라고 하죠. 이제 두통도 있다라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설문 결과를 저희가 살펴봤는데 2009년도에 비해 실제로 최근에 이 두통 환자들이 한 2.5배 정도 늘었다는 조사 결과도 네네. 있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두통 환자분들이 느는지 좀 궁금합니다. 보통 그런 질환이 늘었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 심사평가원에서 집계하는 그런 진단의 통계적인 면을 가지고 알 수 있어요. 두통만 느는 건 아니고 모든 질환이 좀 느는 추세일 텐데 보통 제일 크게 생각하는 원인은 두통의 원인이 이제 자세에서 오는 그러니까 뭔가 구부정하거나 그런 거북목으로 인한 어떤 체형의 문제에서 온 두통이 제일 많은데 사회가 발전하면서 전자기기 사용이 많아지고 하니까 뭐 핸드폰이라든지 뭐 컴퓨터라든지 장시간 구부정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는 그 두통이 제일 많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두통 같은 경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두통의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두통의 원인이 이제 머리 속에서 오는 건지, 그러니까 머리에서 오는 건지, 그런 브레인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이런 머리 외적인 척추 뭐 경추라든지 어떤 또는 뭐 소화가 안 돼서 오는 두통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닌 데에서 오는 두통이냐를 보는 게 또 중요하고 또 당장 내가 빨리 119를 불러서 큰 병원에 가야 되는 두통인지 아니면 급한 건 아니지만 천천히 좀 볼 수 있는 질환인지 그런 걸 따져보는 게 중요하죠. 가령 뭐 우리가 머릿속에 문제가 생겨서 뭐 뇌경색이라든지 뇌출혈이라든지 그렇게 뇌압이 올라가서 온 두통이라면 보통은 정말 너무너무 두통이 심하거나 또 두통만이 아니라 손발의 마비감이라든지 그런 중추신경의 문제가 따라오기 때문에 혈압도 올라가고 그런 경우는 이제 빨리 119 불러서 응급실로 가야 되는 그런 두통일 수가 있겠고요. 머릿속의 문제라면 근데 많지가 않죠. 그런 건 드문 경우고 대부분의 오는 환자분들은 이제 응급 상황은 아니지만 이렇게 어깨나 목에서부터 오는 질환, 거북목이라든지 또는 뭐 구부정한 자세 거기서 오는 이제 경추성 두통이라 그래서 그런 두통이 많고요. 또 한편으로 또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소화가 안 돼서 온 두통이 많아요. 그러니까 늘 소화불량이 만성적으로 있는 분들은 소화가 안 되니까 머리도 아프더라. 그래서 이제 오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는 머릿속 치료하는 게 아니라 소화에 대한 치료를 해주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두통을 따져볼 때 이게 원인이 뭔지를 잘 진단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경우의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두통도 많아지는 것 같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일에 집중하다가 잠깐 쉬려고 할 때 자세를 고치면 갑자기 두통이 올 때도 있고 또 신경 쓸 게 많은 기간에는 두통을 달고 사는 것 같아요. 네. 일주일에 3-4번 진통제를 먹게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막상 진통제를 먹어도 잠깐 두통을 없애줄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원장님? 그래요. 뭐 두통약 말씀하셨는데 일주일에 3-4번이면 빈번한 거죠. 보통 두통 환자분들이 오시면 제가 이제 여쭤봐요. 두통약을 좀 드시는 편인지 얼마나 자주 드시는지를 여쭤보죠. 보통 상당수 환자분들은 두통약 웬만하면 안 먹어요라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두통약을 즐겨 드시는 분들은 당연히 없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두통이 얼마나 빈번한지를 이제 물어보려고 약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정상적인 분들은 1년에 뭐 한 2-3번 정도 두통이 있을 정도가 일반적이에요. 두통이 아예 없거나 저 같아도 1년에 두통약 먹은 기억이 없는데 두통이 있어도 한 1년에 2-3번, 3-4번이면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별 문제는 아니야 라고 보는 거고 뭐 가령 내가 분기에 한 번 아니면 뭐 양보해서 내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두통약을 먹는다 라고 하면 빈번한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두통약을 먹을 정도면 왜 자꾸 두통이 있을까 좀 더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이제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더 파보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처럼 대부분 두통약은 뭐 머릿속 문제가 아니라 진통소염제죠. 진통제이기 때문에 드시면 금방 좀 나아지긴 하지만 두통약 진통 효과니까
다시 또 시간 지나면 다시 또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근본적인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 땐 잠깐 좀 두통을 잠깐 피해주는 그런, 좀 면해주는 그런 역할이죠. 두통을 치료를 한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머릿속에 문제가 의심이 된다. 진단을 제가 치료를 할 때, 진찰해 봤을 때 그렇게 뇌압이 올라가는 몇 가지 사인들이 보이고, 뭐 팔다리가 마비감이 있어 보이고, 그러면 치료 방법은 보통은 이제 그런 경우는 응급실을 가서 또는 바로 병원에 가서 신경외과 진료를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거고, 그게 아니라 보통 경추의 문제라고 판단이 된다면 1차적으로는 그 승모근 주위 근육을 좀 풀어주는 침치료라든지 물리치료, 또는 좀 더 근본적인 걸 위해서 거북목을 교정해주는 추노해법,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치료하면서 목의 경추가 좀 더 바른 자세, 바른 각도가 되고 하면 두통이 훨씬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또 가령 소화불량에서 온 두통도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경우라면 소화치료를 해줘야 되겠죠. 뭐 침을 맞든지 아니면은 뭐 소화에 대한 도움되는 한약 처방을 드린다거나, 또는 먹는 음식을 쭉 얘기를 들어보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더 바꿔보시라, 조심하시라 보통 말씀도 드리고,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는 방법들이 있겠고, 또는 뭐 머리에 침도 많이 놓습니다. 그러니까 침을 놓을 때 그런 머리라든지 목 주위에 침 치료만 해줘도 훨씬 좀 좋아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두통이 있을 때 너무 급하면 잠시 진통제를 먹는 거는 나쁜 건 아니지만 그때뿐이니까 한의원에 가면 어떤 치료를 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시면 방금처럼 기본적인 뭐 물리치료나 침치료라든지, 필요하면 뭐 한약 처방이라든지 또는 추노해법, 그렇게 진행을 하면 훨씬 많이 좋아지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원장님, 한의원에서는 네. 그러니까 원인을 찾아서 추나치료나 침치료를 같이 병행한다고 해주셨는데, 그럼 당장 머리가 너무 아픈데 병원을 가서 치료는 받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 급할 때 누르면 좋은 혈자리라던가 아니면 스트레칭 같은 것들을 소개해 줄 수 있나요? 그래서 예전에 어디서 들었던 건데, 네. 소화가 안 될 때 엄지와 검지 사이를 눌러주면 소화가 된다고 해서 가끔 눌러보는데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두통에도 이런 혈자리들이 있을까 궁금하네요. 그래요. 가령 뭐 말씀하시는 건 어디냐면,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될 때 뭐 잠깐 얹혔다, 그러니까 좀 급체했다거나 뭔가 더부룩하다, 그럴 때 오는 두통이라면 소화 쪽 치료를 해주는 게 좋은데, 뭐 당장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가 합곡혈이라고 하는데, 엄지손가락하고 집게손가락 중간에 모이는, 교차하는 이 정도 공간을 조금 손으로 눌러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어깨나 목 같은 경우 자세가 구부정해서 두통이 많기 때문에 허리 펴고 만세 기지개 좀 자주 펴고 돌려주는 그런 스트레칭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자기 손으로 이런 목덜미라든지 또는 이제 보통 관자놀이라고 하죠. 관자놀이, 이 옆에 측면, 여기 좀 약간 들어간 부분을 손으로 꾹꾹 눌러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 우리가 백회열이라고 하는데 제일 정수리 제일 가운데에 이 여기를 좀 눌러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뭐 대체로 어떤 혈자리든 특정 혈자리를 뭐 정확하게 짚고 안 짚고가 중요한 것보단, 상당수 두통이 이제 경추성 두통이라 그래서 목에서 오는 게 많고, 또 이제 그런 긴장성 두통이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근육에서 오는 근육적인 두통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머리를 여기저기 그냥 꾹꾹 눌러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냥 어디에 뭐 정확하게 누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기 손으로 좀 꾹꾹 누르는 정도의 힘으로 구석구석 좀 눌러주는, 꾹꾹 눌러주는 정도만 해도 훨씬 좀 편해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당장 약국 가서 약을 사 먹는 것보단 오히려 자주 기지개 펴고 스트레칭 펴고 몸을 좀 펴주면서 눌러주는 것만 해도 이게 훨씬 더 빠르고 좋은 치료가 아닌가, 그런 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도 잘 알아두고 되게 틈틈이 자주 써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두통의 원인 중에 자세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자세가 좋고 어떤 자세가 나쁜지, 또 그리고 현대인들을 위해 저도 그렇고 모니터나 핸드폰을 되게 많이 보잖아요. 특히 지하철만 해도. 그래서 핸드폰이나 모니터를 보는 건강한 자세를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결국 머리에 좋은 자세가 아니라 목에 좋은 자세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도 몇 번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늘 뭐 바른 자세를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컴퓨터 볼 때 뭐 노트북 같은 경우 노트북이 너무 낮게 있으니까, 노트북을 사용을 많이 하는 분이라면 노트북을 조금 세워 쓰는 방법, 노트북을 세워 쓰고
별도의 키보드나 마우스를 이용해서 좀 더 그 시선이 화면하고 좀 더 높이, 같은 높이 정도 와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일을 한다면 훨씬 좀 더 허리가 펴지고 등이 펴지니까 거북목이 좋아지죠. 결국 이게 구부정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컴퓨터를 쓰든 노트북을 쓰든 좀 높였으면서 자세가 너무 구부정하지 않게 조금 더 허리 펴고 바른 자세, 또 핸드폰 사용도 마찬가지죠. 바닥에 놓고 핸드폰을 보는 것보단 약간 들고 보거나 적어도 이렇게 책 받침대에 놓고 본다거나 그런 게 중요하고, 보통 지하철에서 볼 때 그런 경우도 있죠. 지하철에서 핸드폰 많이 보니까 지하철 내에서도 서서 본다면 조금 들고 본다거나, 자리에 앉아 있다면 마찬가지로 좀 들고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이렇게 낮게 보고 보잖아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자세는 원래는 좀 들고 눈높이 정도 와야 되겠다. 그게 제일 좋긴 좋습니다. 근데 원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안 좋은 자세로 업무를 하거나 핸드폰을 보시는 것 같다고 네네. 생각이 드네요. 지하철만 해도 다 이렇게 내리고 핸드폰을 하다 맞아요. 보니까. 네. 근데 이 자세들이 왜 그러면 두통을 유발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보통 찾아보면 이제 많이들 거북목이 왜 안 좋냐라는 이런저런 영상이나 이런 글들도 많이 볼 텐데, 그러니까 목의 어떤 정상적인 경추의 커브에서 벗어나서 목이 너무 일자목으로 또는 거북목으로 구부정해지면 이 머리 자체 무게가 있잖아요. 이 머리 무게에 한 서너 배 정도의 더 무거운 힘으로 목을 눌러요. 그러니까 이 머리 무게가 더 무거워지는 거죠. 목이 감당하기엔. 머리가 앞으로 나올수록 거북목이 심할수록 한 3배에서 4배 정도의 힘이 더 누르기 때문에 목이 받는 하중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목이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꼭 머리 큰 사람이 더 목이 안 좋고 머리 작은 사람이 좋다, 그건 아니지만 자세에서 오는 게 제일 크다고 봐요. 그래서 핸드폰 사용이라든지 그런 컴퓨터 사용할 때 너무 구부정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두통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제 약간 자세들의 원리를 알게 됐으니까 좀 더 신경 써서 앞으로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또 요즘 자세를 교정해주는 상품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 다음 촬영 때는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